트집 잡으면 안 돼? 반말로 하는 거야. 나 잡혀 들어갈지도 몰라. 삐삐삐삐삐삐 막 처리해주세요. 삼성은 무섭단 말이야. 이 옛날 차 얘기만 나오면 네, 제가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좀 이렇게 털어내죠. 오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요거 제 차입니다. SM5. 요거 뭐 제 페이스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올드카 뭐 사브도 갖고 있었고 벤츠도 옛날 거 갖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팔아서 카니발 살 돈을 충당을 했는데 올드카니까 예, 클래식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좀 오래된 차고 그러니까 팔리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줄 알고 좀 일찌감치 내놨어요. 근데 이게 내놓자마자 너무 일찍 그냥 후다닥 팔린 거예요. 그 졸지에 뚜벅이가 됐어. 집에 차가 한 대도 없어. 그 집에 차가 여러 대였는데 한 대도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카니발 나오기 전까지만 잠깐 타면 되니까 쏘카를 할까 렌트카를 할까 막 이러다가 그냥 한 대 하나 사자. 거금 150만 원 들여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유은익 감독님이랑 같이 가기 싫다는 분을 전 다음날 마산으로 여행 가는데 부산 한번 갔다가 마산으로 또 가세요. 데리고 와서 부산까지 가서 이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SM520V 풀옵션! 당시 가격 2천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150만 원에 사가지고 서울까지 올라가다가 한 2번은 퍼질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승차감도 좋고 잘 나가고 피로감도 덜하고 갖고 오면서 놀랬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 성태가 좋아? 와 나도 그 올드카 꽤나 좀 그래도 만졌는데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6기통이잖아요. 2000cc지만 6기통인데 한없이 부드러운 엔진이 그냥 너무 잘 달려주는 거야. 근데 기름 되게 많이 먹어. 뭐든지 휘발유로 다 해결하는 엔진 같아요. 열 나는 것도 휘발유 뿌려서 식히고 엔진 부드럽게 하는 것도 휘발유 뿌려서 식히고 하여튼 그냥 기름은 엄청 먹는데 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무사고입니다. 사고가 하나도 안 났어. 깨끗해. 뭐 요런 거 좀 가리고 그냥 가면 돼. 그냥 휠도 좀 약간 이게 무슨 백화현상인가 하여튼 뭐 이상하게 막 해가지고 뭐 오래됐으니까 여기 막 뭐 칠 까지고 막 녹 쓸고 막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막 녹 올라오고 막 그래도 이런 차가 어딨어. 150만 원에 진주색 이거 그때 불소 도장 근데도 녹이 올라오지. 요런 데는 약간 상습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사고가 난 것 같지는 않는데 SM5나 이런데 여기 부위가 좀 약간 상습적으로 녹이 올라오는 데 같아. 요거는 어디 길거리에서 고치신 것 같아. 여기 완전 무광이야. 여기는 이 판넬은 무광. 와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이 들락날락 거려가지고 여기 흠집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뒷좌석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택시 보활 안 해요? 이게 막었나 여기 구멍? 미디어 오토 순정 상태 그대로 타신 분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SM520V를 사도 영업사원께서 서비스로 저 서비스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딱 가보면은 525V로 바꿔놓거든. 그래서 길거리에는 520V가 정말 없었어요. 다 525V야. 근데 우리 판매량 데이터 보면은 520V가 훨씬 많이 팔렸거든. 근데 길에서는 525V만 보여. 뭐 역사를 다 얘기해드리자면은 또 이건희 회장님 또 1987년에 또 뭐 해가지고서는 이병철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삼성 간략하게 이건희 회장님은 자동차 환자예요. 삼성 자동차 박물관 가보셨어요? 세계적인 컬렉션들입니다. 거기 그냥 우리나라에 덩그라니 있으니까 그냥 자동차 박물관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에 막 2-3대밖에 없는 몇 억짜리 뭐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콜렉션들도 있는 박물관이에요. 그럼 거기에 자동차 박물관 안에 한 70-80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건희 회장님이 갖고 계신 차의 요만큼 일부입니다. 삼성 자동차 박물관 덩어리가 이만하잖아요. 그 뒤에 이만한 창고가 7동이 있어요. 거기는 못 들어가. 하여튼 그런 자동차 마니아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를 맡고 나서 진정한 먹거리는 전자보다는 자동차에 있어. 자동차는 제조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인 상품이야. 자동차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다 만들 수 있어. 이건희 회장은 그때 당시도 이 생각을 했어요. 1980년대 90년대 이때 자동차를 해갔다 국리를 할 때 전기차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SDI 거기다가 전기 배터리 만드는 거라든가 그런 것도 그때 당시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고 뭐 해가지고 삼성 상용차부터 일단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일단 연습 좀 해보고 1995년도에 삼성 자동차 딱 설립해서 세계적인 신기술 다 모아놓은 공장을 부산에다가 딱 만들고 그래서 나온 게 SM5예요. 당연히 차가 좋죠. 다
사실 이거는 삼성에서 개발한 거는 아니고 닛산에서 개발한 4세대 닛산 세피로라고도 하고 닛산 맥시마라고도 하는 차를 기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닛산 맥시마도 여러 종류로 개발이 됐어요. 미국에는 인피니티 i30이라는 모델을 팔았어요. 인피니티 브랜드로 팔았기 때문에 이 차를 가지고 가장 잘 만든 차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닛산 연구원이 SM5 이걸 딱 보고 인피니티보다도 잘 만들었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닛산에서 만드는 것보다도 더 잘 만든 차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도 썰이에요. 이것도 띠리링 사이즈도 일본 사이즈를 기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팔던 크레도스나 소나타 이런 차들에 비해서 폭도 조금 좁았습니다. 일본 차들 다 좀 폭이 좁죠. 도로가 좁기 때문에. 왜 그리고 뭐 토션빔 약점들이 있는 차인데도 워낙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도 있었고 차가 고급지게 잘 나왔고 완성도도 좋고 그때 당시에는 이미지 메이킹도 잘하고 해가지고 잘 팔렸어요. 그때 당시 고급 차였습니다. 그때 1,000만 원 넘으면은 차가 좀 비싸다라고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1,3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SM525V 같은 경우는 2,400만 원 막 이렇게까지 갔는데도 잘 팔렸습니다. 모델 체인지 없이 6년을 팔았습니다. 그 와중에 막 별의별 사건이 다 있어서 막 회사 주인이 바뀌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SM5는 잘 팔렸어요. SM520V, SM525V 뭐 요런 1세대 SM5의 가장 최종형 모델입니다. 일명 눈물형 SM5. SM5 헤드램프는 그냥 이렇게 네모난 헤드램프였어요. 네모난 헤드램프가 클리어 타입 렌즈로도 한번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최종형으로 이렇게 눈물형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강조한 헤드램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실 외관에서는 큰 바뀐 건 없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 눈물형 헤드램프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시기입니다. BMW 3 시리즈 같은 거 그런 데서 유행하던 그런 트렌드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눈물형 헤드램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 닛산 맥시마를 가져왔는데 닛산 맥시마는 역사다리 꼴이죠. 보통 1세대 SM5를 만들 때 그냥 닛산 맥시마를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배우는 단계니까. 근데 확 다르게 하고 싶은데 뭘 바꾸면 확 다르게 해? 라디에이터 그릴을 뒤집어서 붙여간 식으로 하면은 확 다르게 보인다 라고 해서 이거를 사다리꼴로 바꿨죠. 그때 당시는 이렇게 사다리꼴로 되어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SM5의 아주 안정적이고 듬직한 인상을 만들어냈죠. 라디에이터 그릴이 그렇게 크지 않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중후한 멋을 만들어줄 수 있는 형상이 돼버린 거예요. 띠링 그때 당시에 고급차의 상징이었던 투톤 칼라. 투톤 칼라가 들어가면 차가 좀 더 길어 보이고 차가 무게중심이 아래로 딱 낮춰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때 고급 세단은 다 이 투톤 칼라. 뒷모습은 초창기 SM520V나 525V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는 빨간색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테일 램프였는데 부분 변경할 때인가 연식 변경할 때부터 이제 여기를 깔끔하게 하고 이런 크롬 바 같은 거 하나만 딱 넣어서 나오던 거에 이거는 또 거기서 또 업그레이드된 최종형 버전. 길이가 4.8m, 5m가 채 되지 않는 이제 중형 세단이죠. 중형 세단인데 휠 베이스가 2.7m입니다. 2,700. 휠 베이스 2,700이면요. 지금 아반떼가 휠 베이스가 2,72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반떼보다도 휠 베이스가 더 작은 차입니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작은 차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중형차면은 이제 EF 소나타, 크레도스, 뭐 레간자 이런 차들이 이렇게 대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사이즈가 가장 큰 차였죠. 뒷좌석 공간이 이때 당시는 이것도 상당히 넓은 차라고 하면서 타고 다녔었잖아요. 근데 지금 소나타나 뭐 K5 이런 거 보세요. 정말 넓잖아요. 지금 아반떼가 요 정도 공간일 것 같아요. 제가 늘 안고 다니는 그 시트 그대로 뒤로 가서 앉아보면은 그냥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냥 주먹 하나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이때 당시 풀도어 방식을 썼거든요. 풀도어 방식 쓰고 여기 물바지, 이 물바지가 요 안으로 들어가 있는 풀도어 방식을 썼습니다. 문을 딱 닫으면은 이거 말끔하게 이렇게 창틀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따로 없는 그런 차체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의 단점이 철판 요 굴곡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매끈하게 만들 수 있는데 유리창의 단차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바람 부딪히는 소리가 많이 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을 워낙 깔끔하게 잘 살려줄 수 있고 공기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이런 데서 공기 저항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시 90년대 차들이 많이 썼던 그런 풀도어 방식. 실내는 심플하고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기 때문에 EF 소나타나 뭐 이런 차들에 비해서 좀 단정해 보이고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운전대 디자인은 사실 이거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 근데 그립감이나 이런 거는 지금 잡아도 좋아요. 부분적으로 우드 그레인도 아주 고급 운전대입니다. 베이지색 가죽 시트가 드러움을 많이 탄다라고 걱정하시는 분은 이걸 보세요. 16년을 타도 은은하게 더러워져요. 그리고 이 매트, 이것도 순정 매트예요. 순정 매트. 매트 고리도 있었고 순정 매트가 이때 당시 상당히 두툼했습니다. 족동식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를 이쪽으로 밟고 이걸 당기면은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는 방식이었어요. 520V나 525V는 이렇게 족동식 브레이크로 돼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쪽에 주차 브레이크 있는 게 약간 고급차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그때도 이제 열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도 공기청정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16년 전에 만든 차인데도 이런 것들이 헐거워져 있지 않고 조작이 아주 텐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차 때의 텐션이 그대로 있어요. 요때 2단 오디오는 부의 상징이었죠. CD 플레이어 있고 여기 이제 서랍이 있죠. 서랍. 느끼하게 나오는 것도 지금도 살아있고요. 잿더리도 느끼하게 나오는 것도 살아있고 잿더리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고무 부품이 그냥 녹는 거예요. 고무 부품이 시간이 지나서 그냥 녹아서 이제 이거는 이상하게 돼서 사라졌나 봐요. 파워 모드, 스노우 모드 뭐 이런 거 있었던 4단 자동 변속기. 오버드라이브라고 써있죠. 여기 오버드라이브.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그래서 오버드라이브로 보통 때는 켜져 있고 그래서 4단까지도 변속이 되다가 엔진 브레이크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따다닥 하는 게 아니고 이 버튼만 누르면 3단으로 떨어지면서 오버드라이브를 안 하는 거죠. 여기 컵홀더가 너무 작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저 혼자 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3,500원입니다. 3,500원.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여기가 막 해져 있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인조 가죽 사다가 씌운 겁니다. 요거 인조 가죽 씌우는 과정은 제가 별도로 찍어서 감독님 드렸는데 감독님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2단으로 열리는데 이렇게도 열고요. 이렇게도 엽니다. 이렇게 열면은 여기에 이제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걸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제가 여기를 이 무선 충전 되는 걸로 개조를 했어요. 무선 충전 됩니다. 제가 제 콜렉션에서 정말 귀한 거 꺼내왔어요. 강수지 2집 시간 속의 향기. 뭉툭하면서 근데 고음도 살아 있잖아요. 고음도 살아 있고 뭐 엔진룸 좀 잠깐 보시겠어요? 제가 요 유압식 가스 리프터 요게 SM5에 상습적으로 요게 좀 그 압이 좀 빠지는 부품이더라고. 요거는 사자마자 제가 이걸 딱 열었더니 쓱 내려와. 제가 며칠 전에 부품 사다가 직접 갈았어요. 그리고 이게 뭐 16년 된 엔진인데도 뭐 먼지가 좀 쌓여서 그렇지 엔진 상태나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제가 하나 감동한 거는 엔진 오일을 사오자마자 엔진 오일 갈지도 않고 엔진 오일 스틱 찍어서 딱 봤는데 엔진 오일 색깔이 맑어. 엔진 오일 색깔만큼은 지금 새로 산 카니발보다 엔진 오일 색깔은 훨씬 맑습니다. 뭐 브레이크 오일이라든지 각종 오일류들을 그 전에 차주이신 분들이 다 새 걸로 다 교환을 잘 하셨는지 아니면은 원래 관리가 잘 된 차인지 모르겠는데 카센터 가지고 왔는데 다 너무 상태가 괜찮다고 해서 갈 필요가 없대요. 잘 관리되어 있어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서 엔진 오일만 갈았습니다. 엔진 소리. 여자친구가 오빠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그래? 나 오빠가 한번 봐줄게. 그거 오빠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안에 들어가서 밟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거 있어. 이런 거 감동하죠. 트렁크는 뭐가 많네요. 뭐가 많으니까 그냥 닫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기에 스페어 타이어가 실제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한 번도 안 갈은 스페어 타이어에서 이게 제조 연어리로 타이어 따지면 아마 2003년이나 2004년도산 타이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타이어가 상태가 괜찮더라고. 막 트레드도 얼만큼 막 남았고 제조 연어리를 보니까 다 19년산이더라고요. 사가지고 와서 150만 원 사가지고 와서 세차하고 엔진 오일만 간 상태입니다. 요게 잘 샀죠.
띠링띠링. 이 승차감이 거의 뭐 이때 당시 고급 세단이었기 때문에 예, 승차감이 끝내줍니다. 예, 좀 덜렁덜렁 거리는 소리나 이런 것들은 부식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노화가 돼서 덜렁덜렁 거리는 거고요. 일단 승차감은 기본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토션빔인데도 뭐 큐티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조금 토션빔을 조금 변형한 서스펜션이긴 하지만 사실 토션빔이거든요. 예, 근데도 승차감이 나쁘다는 소리 한 번도 없었잖아요. SM5 승차감 좋고 뒤에 잘 잡아준다. 롤도 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막 한쪽으로 이렇게 롤도 되고 그러는데 롤이 많긴 많구나. 네, 그리고 이때 당시의 차들은 주행 안정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시절이죠. 저 요즘 차와는 좀 달라요. 그 지금 11만 뛴 차예요. 11만. 그 지금 이런데도 60km로 그냥 넘는데도 어휴 그냥 넘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막 이게 박스 같은 게 나와도 이때 당시 차는 주행 안정 장치가 없기 때문에 차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기자 생활 처음 할 때 SM5 시승을 했는데 그때 선배님들이 이거 뒤가 좀 잘 잡아주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도 이거는 그때 당시 이제 수입차, 그때 당시 이제 도요타 아발론 정도가 그때 수입차였는데 아발론에 비빌 수 있는 차다. 이게 핸들링이 의외로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행안전장치가 없는데 운전대 돌리는 대로 잘 먹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옛날 차는 뭐 피하려다가 더 큰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가 많았었거든요. 요즘 차는 제가 주행안전장치나 이런 것들 끄지 않는 이상 급차선 변경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회피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옛날 차는 사실 너무 빠른 속도에서 하면은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어요. 사실 저도 사서 그런 거 안 해보다가 지금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SM5가 소나타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좋았었던 거는 이게 다 그때 당시 다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이잖아요. 근데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이 이게 좀 용량이 좀 큰 게 달려 있었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라롬 같은 걸 막 하면은 파워 스티어링 펌프가 터지거나 이런 차들도 있었어요. 그 유압을 못 견딘 거죠. 그랜저 같은 게 좀 그런 거 있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 SM5는 그때 당시 이런 거 파워 스티어링이라든지 이런 거 용량이 좀 넉넉하게 달려 있어서 핸들링 이거 무리하게 해도 파워 스티어링이 좀 뭐 무력화된다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근데 힘이 언덕에서는 좀 모자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RPM이 좀 붙어야 토크가 나와요. 2리터 엔진이 뭐 140마력대, 이거 지금 144마력인데 얘나 지금이나 2리터 엔진 파워는 비슷해요. 근데 요즘에 2리터 엔진은 연비나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아졌죠. 근데 이때는 뭐 진짜 뭐 고RPM에서 엔진 열 붙으면 휘발유를 분사해서 과열을 시키고 막 이러던 시대라 엔진이라서 고속으로 밟고 막 진짜 한마디로 조지면은 기름 막 퍼먹는 엔진이에요. 특히 이제 VQ 엔진, 요 닛산에서 개발한 VQ 엔진은 고속으로 막 쏠 때 기름 막 동전 막 뿌리면서 다니는 듯한 그런 엔진이에요. 그래도 요것도 저희 파워 모드를 놓고 제 차니까 한 큐에 그냥 딱 한 번만 해드릴게요. 제동은 안 할. 아유 뭐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터보렉 같은 거 없이. 변속기가 4단인 게 좀 아쉽네요. 4단 변속기. 13초 18. 오이씨, 왜 이렇게 잘 달려? 왜 이렇게 잘 달려? 38.3m. 와, 제동도 좋네요. 처음에 차 가지고 왔을 때 급브레이크를 밟고 뭐 이렇게 했더니 약간 디스크가 약간 떨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거 디스크 로터를 좀 요거 바꿔야 되겠나? 바꾸나? 아니면 연마를 해야 되나? 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엊그제 이제 밤에 나가가지고서는 조금 이제 급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걸 좀 해봤어요. 네, 그 로터 떨리는 걸 좀 잡으려고. 그랬더니 없어졌더라고. 64? 요 뒤에서 바람 소리가 들어오네요. 요 뒤에. 그때 당시에 뭐 요거 공인 연비 한 10km 정도 나온다 그래도 실제 연비 뭐 6, 7km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일단 엔진 자체가 연료를 약간 좀 퍼먹어. 또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으면 고RPM으로 계속 또 이제 변속기가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또 연료 더 먹고. 차는 훨씬 가벼운데도 연비는 훨씬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부싱 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만 들이면은 겉에 외관까지는 손 못 보더라도 새 차 상태 컨디션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띠리릭 띠리릭. 자, 오늘 SM520V 이색 시승 여기까지만 보내드리고요. 요거는 계속 갖고 있는 차니까 종종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삼성그룹이나 이건희 회장님에 대한 거는 대부분 구라예요. 그냥 썰푼 거니까 너무 하지 말고 뭐 법적 대응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요즘에 막 골치 아픈 법적 대응 그것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 죽겠어요 요즘에. 이건희 회장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 딱 하면은 이제 양손을 놓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운전대를 자동으로 돌려주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방향지 시등을 넣잖아요. 방향지 시등을 넣으면 알아서 차선도 이렇게 바꿔줘요. 알아서 차선도 이렇게 바꿔주면서 이렇게. 그리고 차선에 걸리면은 이렇게 알아서 운전대도 틀어주는 이런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쓰는데. 그 엄지손가락에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독님, 카크렌저 어떠세요? 카크렌저요? 네, 이사님 미디오오토 이사님 차로 카크렌저. 제 그랜저 각을 막 내주는 거 아니야? 그럴까요? 그때 다 소리 받았대. 소리 받았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빠 이거 내가 좋아하는 노래 오빠를 위해서 오빠 내가 이거 만들었어. 오빠 이거 들어봐. 그럼 딱 들어보면은 막 이렇게 사랑 노래 같은 거 막 이렇게 들어있고, 그럼 그때는 이게 요즘 친구들은 이게 이해를 못 하겠죠? 그렇죠. 그냥 다음 누르면 바로 나와야지 뭐 이렇게 막 감는 소리 들리고 막 저희 아들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음악을 듣냐. 옛날에 뭐 삼성 비자금 뭐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리크덴스타인 그림 진품 발견되고 막 이랬었던 장소 뉴스에서 보셨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올드카들 더 비싼 거는 거기 안에 있는 뭐 부가티 뭐 그런 거 있어요. 미국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들여 모은 거 미국에 놔뒀어요. 미국에 엄청 많이 있고 그거를 한국으로 들여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그냥 전해 들은 얘기예요. 이건 썰이에요, 썰. 하여튼 그래서 박물관이 생겼건 어떻게 생겼건 간에 하여튼 삼성자동차 박물관은 꼭 가보세요. 이건 회장님이 차 타러 딱 오시면은 페라리 뭐 포르쉐 뭐 BMW 막 이런 거 딱 이렇게 딱 각 맞춰서 세워놓고서는 카레이서들 다 가르쳐드리면 오늘 수고했어 그러면 비서가 옆에서 딱 와가지고서 파우치를 딱 줘. 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다 전애들은 다 썰이야, 썰. 여기 트집 잡으면 안 돼. 안 돼. 이거 내가 전해 들은 거에다가 내가 막 조미료 쳐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다 풀면은 나 잡혀 들어갈지도 몰라. 근데 재미난 얘기는 술자리에서 하면은 정말 이거는 빵빵 터지는데 오늘은 이게 이제 영상으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삐삐삐삐삐삐 막 처리해 주세요. 해도 다 잡혀 들어가. 삼성은 무섭단 말이야. 미디오 오토